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과학을 함께 공부할 김신명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가할 수 있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영상을 허락 없이 녹화, 복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위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1단계 선생님이 이제 작성한 강의 동영상과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단계 1단계가 25분 정도고 2단계가 약 15분 정도인데, 자, 2단계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남은 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구글 클래스룸에서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자, 질문이 더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3학년 교과서 대단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차례를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과서 챙기지 않은 학생은 없겠지요? 공부한다고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는 안 통합니다. 거기 너희 집이다. 다음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단원입니다. 자, 1학기에는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2단원 기권과 날씨를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겁니다. 아마 구슬기 선생님이랑은 4단원 자극과 반응, 5단원 생식과 유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한 장 넘겨주세요. 2학기에는 선생님이랑 7단원 별과 우주, 그리고 아래쪽에 8단원 과학기술과 인류문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자, 1년 동안 수업할 과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원 1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2학년 때 배웠던 원자와 분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복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배울 화학 반응은 원자와 분자의 거리가 변하거나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달라지면서 일어나는데, 그 바탕이 되는 원자와 분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짠맛과 단맛을 모르고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원자와 분자는 기본 개념이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6번째. 자, 먼저 원자부터 봅시다. 자,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또는 알갱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자. 거의 비슷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또는 알갱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이 뭐냐? 요겁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H2O 뭐지요? 물이죠, 물. 자,
물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물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왜 분자라고 얘기하느냐? 원자가 아니고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H2O 얘들은 뭐가 됩니까? 예, 각각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되겠죠.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얘들은 이름이 수소 원자라고 되어 있지만 수소의 성질은 없습니다. 그냥 수소라는 이름이 붙은 알갱이일 뿐이에요. 알갱이 종류일 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산소 원자 마찬가지 원자 우리가 숨쉬는 산소 기체 성질 없어요. 그냥 산소라는 종류의 원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냥 구성하는 알갱이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보통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하지만 헬륨처럼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대단원 1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대단원 1에서 배울 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 중단원 1에 나와 있는 물질의 변화와 그리고 중단원 2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중단원 1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자, 한 장 넘겼습니까? 자, 넘기면 어떤 사진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바베큐 사진 나오죠. 바베큐 사진.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자, 왜 하필 이 바베큐 사진 나왔느냐? 이 바베큐 사진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물질의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이 보면 물체랑 물질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물체라는 것은 어떤 모양 또는 어떤 형태를 가진 사물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야구공. 야구공이 물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질은 뭐냐? 물질의 정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 쉽게 얘기하면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구공이라는 물체가 있다. 그럼 야구공이라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뭐냐? 뭐 실도 있을 것이고 가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잉크 같은 거, 색소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물질이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동그랗게 친 거 어떤 물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맛있는 소세지지요. 소세지입니다. 그럼 얘가 물체다. 그러면 물질은 뭐다? 이 소세지를 구성하고 있는 살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껍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소단원 첫 번째는 밑에 제목 있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변화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자, 각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알아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소단원 1단원 들어갑시다.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는 이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소단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꼭 먼저 봐야 될 거는 뭘까요? 네, 바로 밑에 있는 얘입니다. 2단을 배우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왜 학습 목표가 중요하냐? 말 그대로 이 소단원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뭐죠?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곧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차이를 설명하려면 일단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예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자, 함께 시작하기 같이 봅시다. 자, 사과 주스와 사과 식초의 맛이 다른가 달근. 자, 둘 다 똑같은 사과로 만드는데 주스, 식초, 당연히 맛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주스, 단맛이 강합니다. 거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그에 비해서 식초, 어우, 생각만 해도 쉽니다. 아우, 쉬어. 지금 친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에 이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틀려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 자, 틀려도 되니까 아래쪽 빈칸에, 자, 맛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가면 왜 사과 주스와 사과 식초의 맛이 다를까? 왜 그럴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왜 다르죠? 한번 채팅으로 적어 볼까요? 그쵸. 당연히 같은 사과로 만들었지만 사과 주스가 될 때와 사과 식초가 될 때 뭐가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요리했을 때처럼 성질이 바뀌는 성질.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맛이라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서는 물질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아래쪽 그림 참고해서, 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공기에 놔두면 승하여 사라진다. 자, 승하 뭔지 알죠? 뭐에서 뭐가 되는 거? 예,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우리가 이제 승하라 합니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딸기를 비롯한 과일은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색과 맛이 변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변화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에서 나왔죠?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예, 맞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자, 그럼 이제 미리 한번 추측해 볼까요? 이 드라이 아이스의 승하. 승하는 무슨 변화일까요? 예, 맞습니다. 얘는 물리 변화. 그에 비해서 딸기 색 변화는 맛과 색이 달라지는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중, 자, 줄 거 넣읍시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두 글자로 특성. 특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나 모양 등이 바뀌는 변화를 뭐라 부른다? 예, 물리 변화라 한다. 자, 물리 변화와 달리 줄 거 넣읍시다.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 한다. 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가 여부이다. 자, 물리 변화는 그냥 모양, 상태만 변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된다?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왜? 새로운 물질이 되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 그림 1-3 물리변화, 화학변화 얘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위쪽에 물이 끓는다, 종이를 자른다, 컵이 깨진다. 자, 물이 끓는 거는 상태가 변하는 거죠. 종이를 자른다, 컵이 깨진다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모양.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물질 성질이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고 해서 얘가 종이가 아닙니까? 종이 맞지요? 컵이 깨진다고 해서 이 도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성질 그대로입니다.
자, 물이 끓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수증기가 되었다. 자, 수증기 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입니다. 같은 물이라는 거는 성질이 같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위쪽에 있는 애들은 무슨 변화다? 예, 물리변화입니다. 물리변화. 자, 그에 비해서 아래쪽, 자, 달걀 껍데기와 식초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뭔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네. 무슨? 이산화탄소라는. 자,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색깔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안에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뭔가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2학년 때 했던 앙금 생성 반응.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다. 뭔가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즉, 이것은 뭐가 변했다? 그렇죠. 성질이 달라졌다.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림들은 뭐다? 예,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 배움 활동으로 가서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생각해보고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얘들을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보고, 자, 한번 채팅으로 적어봅시다. 물리변화의 한 가지, 화학변화의 한 가지. 자, 딱 2명만 해봅시다. 2명만. 자, 생각하고 적어주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틀려도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자, 교과서에 있는 예를 봅시다. 자, 왼쪽에 보면 서리 뭔지 알지요? 가을이나 초겨울에 새벽에 추울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풀이나 나뭇잎에 얼어붙는 현상, 이걸 우리가 서리라 합니다. 자, 서리는 지금 무슨 변화되어 있습니까? 예, 물리변화되어 있습니다. 물리변화. 자, 서리는 왜 물리변화냐? 간단하죠. 물이 상태변화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태변화했다. 즉, 그 말은 성질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물리변화이다. 그래서 적게 되면 서리는 물의 상태변화이므로 성질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물리변화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에, 자, 철이 녹쓰는 거 봅시다. 자, 이거는 무슨 변화다? 예, 화학변화다. 자,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철 색깔 어떻습니까? 예, 반짝반짝한 은백색이죠. 그리고 단단하죠. 그에 비해서 녹이 쓸게 되면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색깔 어떻게 됩니까? 예,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지면 푸석푸석 쉽게 부서집니다. 즉, 그 말은 뭐가 달라졌다? 성질이 달라졌다. 즉,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철이 녹쓰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화학변화에 해당한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물리변화, 화학변화. 자,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큰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입자,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변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자, 아래쪽 그림 1-4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얼음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 얼음이 녹고 있죠. 자, 얼음이 녹는 이 입자들 살펴보게 되면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도 무슨 입자다? 예, H2O, 물 분자입니다. 분자. 그리고 상태 변화에서 물이 되게 되면 입자 모양 잘 비교해 봅시다. 모양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똑같죠. 액체인 물이 되더라도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뭐다? H2O, 물 분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죠. 분자의 정의.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물질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인 이 분자가 안 변했네. 분자가 안 변했다는 말은 결국 물질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물질이다. 따라서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물의 전기분해 봅시다. 물의 전기분해. 말 그대로 물을 뭘로 분해한다? 전기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전기로 분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물이라는 물 분자가 무엇과? 수소기체. 뭡니까? H2죠. 그리고 산소기체. 뭡니까? 산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O2죠. 이 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봅시다. 물 분자였는데 무슨 분자? 수소 분자. 무슨 분자? 산소 분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다른 분자로 바뀌었네? 분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결국 물질 성질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따라서 물의 전기분해는 어떤 변화에 해당한다?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본문 봅시다. 그림 1-4와 같이 얼음이 녹아 물로 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뭐만 달라질 뿐? 줄 건 없시다. 분자의 배열만 달라질 뿐,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분자 배열만 달라진다.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분자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지 물질 성질을 가진 분자 자체는 안 변하니까 물질 성질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리 변화. 자, 반면 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수소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자, 물 봅시다. 물.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자, H2O. 자, 물 분자가 있었습니다. 자, 물 분자는 보니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원자 배열, 물 분자의 원자 배열이. 자, 그런데 전기로 물을 분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 얘들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분해돼서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뭐냐?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졌네.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원래 있던 분자랑 다른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분자 자체가 달라졌네. 결국 뭐가 달라졌다? 그렇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물질 성질 변화가 없다. 하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가 변한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놓읍시다. 자, 이제 마무리로 아래쪽에 있는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쉽습니다. 무슨 변화와 달리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생성된다. 우리가 배운 거 두 가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변하는 건 무슨 변화다? 예, 맞습니다.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그럼 당연히 앞에는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 변화 일어나면 원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원자, 분자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거?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진 뭐가 달라진다? 그렇죠. 분자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